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을 놓고 오늘 도의회에서 논의의 장이 마련됩니다. 김혜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리고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관광객들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을 위한 용역 결과를 공개하자 도내 관광업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제주도로부터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갈등 해소와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벌입니다. 김혜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8일 열립니다. 도의회 상임위별로 1명씩 모두 7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위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합니다. 도의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제주도에 제출하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주 마감된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인데 그전에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는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투표가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도시 규모 적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주 도시재생 포럼이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적정 도시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와 원도심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입니다. 2024 제주 MBC 국제평화마라톤 대회가 오는 31일 한림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한림에서 곽지 해수욕장을 잇는 해안도로를 따라 10km와 하프 코스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총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제주에서는 3개 선거구에서 모두 7명의 후보가 선거전을 펼치고 아라동-을 보궐선거에는 4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치열한 경선과 국민의힘의 전략 공천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제주시 갑 선거구. 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나와 여야 맞대결을 펼칩니다. 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재산은 22억 4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2006년 열린우리당, 2010년 민주당 후보로 나와 제주도의원에 당선됐고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2018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으로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제28대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장을 지냈고 재산은 마이너스 8,6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입니다. 제주시을 선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재산은 50억 4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재작년 보궐선거에서 제주시을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재산은 8억 5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재작년 제주시을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며 본 후보로 출마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는 제주시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120여만 원의 재산 신고를 했고 입 후보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입니다. 이번 선거의 접전지로 꼽히는 서귀포시 선거구도 여야 맞대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거쳐 제20대와 21대 국회의원으로 5억 6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가 한 건 있고 2006년부터 3차례 도의원과 2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모두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제주경찰청장을 지냈고 현재 제2공항 추진 범시민 포럼 명예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6억 2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번 출마가 처음입니다. 제주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는 4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주청년센터 기획홍보팀장을 지낸 김태현 후보, 진보당에서는 아라동 주민자치위원인 양영수 후보, 민주당을 탈당한 강민숙 전 도의원은 무소속으로, 공무원 출신인 임기숙 후보도 무소속으로 도의회 입성을 노립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서귀포 의료원에서 고압 산소 치료를 받던 50대 다이버가 치료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함께 있던 간호사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의료사고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서귀포 의료원 내 고압산소 치료센터. 고압산소 치료기를 통해 해녀와 다이버들의 잠수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밀폐된 치료기 안에서 고농도 산소를 마시게 해 잠수로 생긴 산소 부족 현상을 없애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이곳에서 고압 산소 치료를 받던 50대 다이버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이버는 스쿠버 다이빙 후 잠수병을 호소하며 의료원을 찾았고 두 번째 고압산소 치료 후 심정지가 찾아와 응급처치 등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응급치료를 위해 치료기 안에 들어갔던 50대 간호사도 혈관에 기포가 생기는 공기색전증이 발견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챔버 안에서 고압산소 치료 중에도 심장 박동수가 떨어져가지고 CPR 시행을 했는데 심실빈맥 소견이 보여가지고 담당 의사는 고압산소 중단을 요구한 거거든요. 치료를 받던 다이버가 숨지고 간호사까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나왔습니다. 무리한 작동 또는 작동지의 오류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밖에서 작동을 무리하게 하진 않았을까? 서귀포 의료원은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매뉴얼대로 치료했고 장비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의료사고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한편 사망사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찰은 서귀포 의료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화장을 지울 때뿐 아니라 손톱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화장솜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다 보니 자극이 적다거나 살균 처리가 됐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구매하게 되는데 소비자원 조사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충북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을 지우거나 피부결을 정돈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화장솜.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까다롭게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2개? 매일매일 쓰고 하루에 2장 정도 써요. 일단 제 피부에 쓰는 거니까 저자극인 걸로 보고 그리고 이제 화장솜이 잘 뜯겨지지 않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안전할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화장솜 45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16개 제품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검출됐습니다. 11개 제품에서는 세균이, 6개 제품에선 곰팡이가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세균과 곰팡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18개 제품에는 제조일자 표시가 없었고 13개 제품은 주름 개선이나 각질 정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지만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시정 권고에 따라서 제조, 생산, 그리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회신을 했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들은 향후 생산할 제품부터 그런 표현을 삭제하고 하지만 화장솜에 대한 안전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면봉의 기준이 300 CFU로 정해져 있어서 최대값하고 비교를 하면 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위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소비자원은 화장솜에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습기가 없는 곳에 제품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오늘은 우산 꼭 챙기고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으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비가 내릴 텐데요. 주말에 이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추자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도 전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요. 항공편과 여객선 이용객들은 운항정보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중산간 지역에는 안개도 껴있어서 출근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 제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60mm, 제주 산지에는 80mm 이상으로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로 비가 강하게 퍼붓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14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7도, 서부와 남부 지역 16도, 동부 지역 15도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흐리다가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저기압이 제주 해상으로 빠르게 다가오면서 기압이 급격히 변화해 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만조 시간인 낮 1시쯤 이 파도가 해안으로 넘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 목요일에도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에 벚꽃이 개화했습니다. 제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시 건입동 제주지방 기상청에 계절 관측용 벚꽃이 그제 개화했는데 평년보다는 2일 빨랐고 지난해보다는 하루 늦었습니다. 기상청은 평균 기온과 일조 시간이 평년과 비슷했고 이달 중순부터 최고 기온이 14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벚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제주 제1고가 우승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고등부 결승전에서 제주 제1고는 오현고를 2대1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전반에 오현고에 선제골을 내준 제주 제1고는 후반전에 동점골을 넣은 뒤 연장 전반전에 역전골을 만들며 승부를 확정지었습니다. 제주대학교 의대가 2026학년도부터 대학 수학능력 성적이 필요 없는 전형을 도입합니다. 제주대학교는 현재 50% 비율인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2029학년도까지 70%로 확대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 인원의 10%를 수능 성적이 필요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제주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제주형 주말 초등 돌봄 교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형 주말 돌봄 교실 꿈낭을 제주시 아라초등학교와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 등 두 곳에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 아동에게 무료로 주말 돌봄을 지원하는 꿈낭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종이접기나 체육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제58회 제주도민체육대회가 다음 달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 신설된 승마와 테니스 등 51개 종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7,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개회식에는 서귀포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제주어 노래, 태권무, 제주 어린이 합창 공연 등이 열립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